안녕하세요. 한피아의 자유클럽입니다. 대한민국 초대 이승만 대통령은 오늘의 자유대한민국, 즉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건국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또한 이승만 대통령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마지막 주석이기도 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건국의 아버지, 즉 국보로 칭하는데 이견들도 있습니다. 헌법 전문은 우리 대한민국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 민주 이념을 계승하고 라고 쓰여 있습니다. 따라서 1919년 임시정부의 건립과 1948년 대한민국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한 공식적인 정부 수립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이 임시정부는 대한민국의 뿌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있지만 분명히 임시정부였습니다. 게다가 해방 이후 남과 북에 각각 독립적인 정부가 들어섰기 때문에 임시정부의 건립이라는 성격은 애매해졌습니다. 1948년 5월 10일 남한만의 총선거가 실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제1대 국회, 즉 재헌국회가 탄생했습니다. 이 국회에서 7월 17일 재헌절에 나라 이름은 대한민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라는 국가적 결정이 선포되었습니다. 그리고 1948년 7월 20일 재헌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해 이승만을 제1대 대통령으로 선출했습니다. 이렇게 헌법과 국회 그리고 행정부의 수반 등 국가의 기본 구조가 마련되고 이어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습니다. 그날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기념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 수립 과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어떻게 보느냐에 상관없이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정식으로 쓰기 시작한 국가의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보라고 부를 수 있는 절차상의 의의도 여기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굳이 과소하거나 과대한 의미 부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는 중국 상해에 수립한 바 있는 임시정부 수립일을 건국일이나 건국기념일이 아니라 임시정부 수립 기념일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뿌리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두는 것도 당연히 맞는 말입니다. 뿌리와 건국의 의미에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를 인정하는 것도 맞는 말일 것입니다. 공식적 혹은 역사적 의의를 그에 맞게 모두 소중히 여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더욱 이승만 대통령은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의 초대 대통령 이전이나 이후에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확고히 마련한 업적만으로도 그는 건국의 아버지라 충분히 칭할 만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미래의 자유대한민국을 위한 지혜와 안목을 지녔던 독립투사 이승만은 국제정세에 대한 날카로운 해안을 지냈으며 자유와 평등에 대한 확고한 철학을 갖고 있었던 국부였습니다. 그가 없었더라면 오늘의 자유대한민국은 결코 존재할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도 인민의 피와 땀을 강요하며 결코 국가라고 할 수도 없는 일당 독재를 지속하고 있는 북한 집단이 이승만 대통령을 반민족적 인물로 적대시하고 있는 이유도 대한민국의 적화를 막아낸 절천지 원수가 바로 이승만 대통령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남한의 공산 세력과 종북 세력
그리고 정권 찬탈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꾼들은 이러한 북한의 적화 통일 목표, 우도한 정치 선전선동에 동조하거나 심지어는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그들에 협력하거나 그들과 결탁하는 짓들도 서슴지 않으며 반역적 언동과 행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독재와 친일이라는 프레임을 더 씌워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거짓된 정보를 생산하고 진실을 왜곡 날조하는 작태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누구나에게 공과가 있듯이 이승만 대통령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갖고 좋은 점만 혹은 나쁜 점만 일방적으로 선전하는 행태는 경계해야 할 일입니다. 그럼에도 이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불가피하게 정치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것도 이승만 대통령을 역사적 공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지 않고 정치적 득실을 따지며 이용하려던 정치 세력들의 작태들에서 기인합니다. 이런 일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공과를 떠나서 인정할 수 있으며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독립운동과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 남한의 공산화를 온몸으로 막아낸 자유의 투사였습니다. 북한 공산 세력들과 싸우며 그들로부터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해서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데 한계와 어려움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은 또 그 당시의 자유남한의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보다 반일 정신으로 죽는 날까지 항의하고 저항했던 독립투사이자 자유투사였던 애국자는 없었을 것입니다. 자유민주의 나라 대한민국에 대한 그의 사랑과 희생은 3.15 부정선거와 4.19 혁명 당시에 숭고한 생명이 희생된 데 책임을 지고 대통령직에서 스스로 물러난 데서 엿볼 수 있습니다. 당시 이승만 대통령은 단독 후보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부정선거를 할 중대한 이유도 없었습니다. 이승만에 대한 과다한 충성, 자유당의 권력 독점 야욕, 경쟁 중에 있던 부통령직에 욕심이 있던 자들 등에 의해 의도된 부정선거와 이에 대한 저항으로 숨진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야했던 것입니다. 이 또한 당시 국정의 책임자로서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도 출마자였던 선거를 공명공정하게 관리하지 못한 책임과 무고한 생명들이 희생된 것에 무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한 처사라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획책한 자유당과 선거를 관장 및 조작한 내무장관 최인규의 발탁과 임명 등은 대통령이자 후보인 이승만이 국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전적으로 책임져야 할 사안임에는 분명합니다. 3.15 부정선거 사건은 이승만 대통령을 친일파나 반민족적 인물로 매도하는 빌미가 되기도 합니다. 3.15 부정선거와 관련한 역사적 평가들은 단정적으로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3월 15일 선거에서 대통령 이승만은 12년간 지속된 잠기 집권 체제를 연장하고 승계권을 가진 부통령의 이기봉을 당선시키기 위하여 대규모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라는 것입니다. 대체로 3.15 부정선거의 주체가 이승만 대통령으로 되어 있지만 이와 같은 역사적 평가는 국정의 최고 책임자가 져야 할 몫이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하야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부정선거에 대한 책임은 다른 그 무엇에도 비할 수 없을 만큼 중차대한 것입니다. 또 다른 숨겨진 이유들이 있든 없든 그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은 공정한 선거 관리를 책임져야 할 최고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져야 함은 당연할 것입니다. 작금에 이르러 부정선거를 버젓이 일삼는 무리들과 또 이를 알면서도 자신들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서 협력하거나 방조하는 자들이 국가의 중대사를
좌지우지하는 현실을 생각해 봅니다. 부정선거의 완전한 근절은 물론이며 관련자들의 색출과 처벌 없이 자유민주주의의 수호와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의 국부 이승만 대통령이 이룩한 최대의 업적은 남한의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과 북한의 전면적인 남침으로 시작된 6.25 전쟁으로부터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낸 것을 꼽을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어려움과 혼란이 있었지만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의 일천한 역사를 지닌 신생국가에서 뿌리를 내리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재와 같은 정도의 성과라도 낼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의 기틀과 토양을 구축하지 않았더라면 차후의 민주화 운동의 동력을 확보하는 것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주의의 불모지에 민주주의를 이식하고 자유의 나무를 심고 길러낼 수 있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과 같은 선구자가 없었더라면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과를 보다 공정하고 엄정하게 평가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아니었더라면 국내외적으로 정치, 경제, 국방에 있어서 무력했던 자유대한민국은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발전한 모습을 갖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독립운동을 하며 해방 이전부터 쌓아온 그의 정치력과 외교 능력이 발휘되지 않았더라면 6.25 전쟁에서는 물론이며 그 이후의 대한민국의 지속과 발전은 불가능했을지 모릅니다. 물론 이 또한 전적으로 이승만 대통령 혼자만의 공적은 아닙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많은 공적들은 그의 반공과 반일에 대한 투철한 의식 아래 이루어낸 것입니다. 북한 김일성의 계승자들 및 남한의 추종자들 등이 공주한 소위 반이승만 세력과 집단의 이승만 죽이기는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활동과 업적에 대한 왜곡과 날조는 이러한 그의 업적을 인정하고서는 권력을 쟁취하려는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약화시키거나 권력 획득의 명분이 줄어들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들이 이러한 정치적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었던 해방 이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남한의 정치적 형세가 대한민국의 불운이었다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저들에게 정치적 운동의 명분을 강화시키도록 해준 것이 또한 그들의 정치 권력의 획득을 차단한 박정희 대통령의 등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권과 권력의 정탈을 위한 명분으로 이승만과 박정희를 한데 묶어 부정하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권력 획득과 정권 쟁취라는 전략적 목표는 북한 공산 집단의 적화 통일을 위한 위장 전술에 편승하거나 이용되는 결과를 초래했으며 지금까지도 남한의 반국가 세력과 정치 집단들의 일부는 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곡되거나 날조된 역사를 배우며 명분뿐인 역사인식을 지닌 자들, 또 진실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허황된 정치적 이념에 사로잡힌 선동가들의 위선이 아직도 자유대한민국의 근간을 훼손하고 있으며 미래의 대한민국을 위해서 나라 밖의 국제 환경과 치열하게 싸워도 부족한 시간의 흐름을 거역하고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를 반석 위에 올려놓고 김일성이 위한 한반도의 공산화를 막아내었으며 이후에 계속되고 있는 북한 공산 집단의 도발과 적화 야욕을 분쇄하여 자유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주었습니다. 해방과 함께 6.25 전쟁 이후에도 계속된 국내외의 혼란과 혼돈의 정치 환경 속에서도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번영의 기틀을 마련한 국부 이승만 대통령의 업적은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의 탁월한 정치적 감각과 안목이 돋보이는 업적들을 살펴보면 먼저 교육 분야에서 6년 의무교육제를 도입하고 부족한 교육시설을 마련하기 위해 사학의 건립을 유도하는 등 획기적인 교육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장차 대한민국이 경이로운 발전을 이룩할 교육 입국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아가 원자력법 제정, 원자력연구소와 서울대 원자력공학과 등을 통해 미래지향적인 교육인재 육성을 통해 원자력 강국의 초석을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1960년대 이후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 입국을 선언하고 산업화 정책을 펼 수 있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교육 정책은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룩한 경이적인 경제 성장의 인적 기반이 되었습니다. 교육을 기반으로 한 자유민주주의의 공고화와 시장 경제의 기반 마련은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의 우리는 여전히 이런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역사적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자각하는 토대가 되었습니다. 한국 경제 발전의 기틀을 마련한 토지개혁 역시 이승만 대통령의 공적입니다. 북한의 김일성은 지주들의 토지를 몰수하여 농민들에게 토지를 무상으로 배분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항의하는 지주들은 친일파로 몰아 처단했습니다. 하지만 무상 분배한 토지는 임대, 저당, 상속을 할 수 없는 것이기에 사실상 소유권이 아닌 경작권이었으며 경작의 대가로 거둬들인 소출 대비 협률세 25%는 이전의 지주들에게 납부했던 소장료보다 나을 게 없었습니다. 게다가 스탈린의 전철을 밟아 경작지마저 집단 농장으로 운영함으로써 오늘날 북한 주민 전체를 국가의 종복으로 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승만의 토지개혁은 유상몰수와 유상분배를 통해 모든 농민에게 일정 몫의 토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이었습니다. 자본주의 토대인 사유재산과 소유권의 인정을 바탕으로 한 토지개혁이었던 것입니다. 이는 차후에 6.25 전쟁 당시 많은 국민들이 자원 입대하여 국가를 지키고자 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즉 자기 것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기꺼이 국가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유를 지키는 것과 자신의 재산을 지키는 것을 분리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또 국가와 정부의 존재가 국민의 자유와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데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이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수호하는 정치 제도입니다. 또한 1948년 5월 10일 남한 지역에서 실시된 국회의원 총선거에서는 성인 여성의 참정권이 보장됐습니다. 이러한 대한민국의 여성 참정권의 전면적 비현은 전적으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인식한 이승만 대통령의 결정이 주요했습니다. 극히 짧은 시간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들이 신속하게 도입되고 실행되는 데는 이승만 대통령의 자유의 가치에 대한 투철한 역사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탄생한 자유대한민국이 나라의 근본을 훼손하는 부정선거라는 범죄자들의 암약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봉착해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국기문란 범죄자들을 찾아내어 역사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입니다.